많이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지금부터 탄핵 철수 관련 긴급 시국 선언문 애틀란타 애국동지들이 하는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갑작스럽게 보게 돼 국민주 자유수혜가 회장 김희로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분들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탄핵 철수 관련 긴급 시국 선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개회 선언을 김기호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추운 가운데도 이렇게 동지 여러분께서 나와주셔가지고 시국선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어서 긴급 시국선언 개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 장로님. 다음은 윤도기 목사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셔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이루어 좌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에 와서 이렇게 잘 살고 있으나 저희들이 두고 온 고국 대한민국 지금 풍전등화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국이 너무나도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저희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시국 선언을 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를 주관한 우리 애틀란타의 동지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의 대통령을 지키기 위하여 모여온 사랑하는 귀한 남녀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정권을 바꿔 주셨사오나 저 잠재에 좌중화된 우리들이 아버지 국회를 장악했고 사법부를 장악했고 군대를 장악하고 있기에 오늘의 이르렀음을 통탄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기호명을 선포한 것이 어찌 내란이오리까?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사오는데 저 장영화된 국회에 다수가 터무니없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고 결의를 해서 헌재에 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 헌재 사랑하는 재판관들, 나라에서 가장 큰 법을 주관하는 헌재위원들입니다.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번을 결코 한 사람도 탄핵을 찬양하지 않고 탄핵 반대에 모두가 동참하여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음을 천하에 나타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 내란을 일으키는 민주당 이재명을 위시해서 저 좌파 세력들이 이번 기회에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명이는 범죄자입니다. 가장 파괴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라의 수장이 되겠다고 많은 돈을 써가지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구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법부는 속히 이재명을 구속시킬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대권을 꿈꾸지 못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금 보좌에 올라서 이 험난하고 어지러운 국정을 다스리며 새롭게 나라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국방부 장관을, 군인의 수장들을 오조리 가두려고 합니다. 오조리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면 좋아하는 것은 김정은이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군인을 통제해야 되고 모든 군인의 수장들이 군인을 통제해야 되는데 이런 나머지 하나의 지도자가 없을 때 김정은이가 나라를 침공하겠다고 전쟁에 내려오면 누가 이 나라의 군인들을 인도하며 전쟁에 임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요, 저 사법부 경찰 검찰들 철부지 없이 칼 들고 날뛰는 싸우니 저들의 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악몽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기회를 통하여 대통령이 탄핵이 반대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다시 나와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잡으려고 해도 하늘은 나를 돕는다. 하늘은 내 편으로 내가 이제는 강권적으로 통치하여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제2의 힘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복된 땅에 왔지만 두번 국국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주의를 무릅쓰고 이렇게 모였나이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애국 동지들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복을 주옵소서. 저들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저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한 대한민국의 방송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저희들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주관하는 모든 종들에게 복을 주시옵시고 참석한 그들에게 복을 주시옵시며 이렇게 축복의 땅에 와 살면서 복음을 사랑하지 않고 배불르고 등따수다고 멍적거리는 우리의 동포들 다시 한번 깃발을 들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귀한 종들을 태워서 시국을 선언할 때에 저들이 다같이 한가한 뜻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국을 선언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건져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우리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 우리 윤석열 목사님께 감사가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반상에 있는 기도 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하러 동행.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관한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미국 국가는 신경을 쓰니까 그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인사말을 하실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 이분은 정말 우파 중에 우파, 그 다음에 미주 수도 사령부 동지회장을 맡고 계신데요. 지금 저기 스모키 마운틴에서 산속에서 곰들이랑 굉장히 친한 친구를 삼아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먼 길까지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직접 여기 아틀란타로 오셨습니다. 우리 은병곤 회장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용기 회장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행사가 있냐고 했더니 시국 문제에 대해서 강연회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우리 가족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고 했더니 야 임마 가족사가 아니고 시국에 관한 행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용기 회장은 미국에서 만났고 저도 이용기 회장님의 가족사도 모르고 이용기 회장 역시 어떻게 제 가족사를 알겠습니까? 제 가족사가 바로 낙동강 전투고 낙동강 전투가 제 가족사가 아닌가 해서 제가 가족사라는 문제를 달았습니다. 저는 말을 특히 참 못합니다. 유진철 회장은 스피치하게 하루 정도도 거울 보고 연습하고 하지만 저는 게을러서 아까 파킹장에서 먼저 적어봤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듣고 들은 한라산과 서귀포 그리고 무동산과 영산각 이야기가 아닌 낙동강과 팔공산에 얽힌 저의 가족사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결코 우파만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 모두는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익 우선주의자들의 모임이 아닌가 감히 단언하고 싶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 단상 아래에 서충강 우리 고향 선배분이 계시는데 저분은 우리 동네에서 사나 더 넘어가야 있는 곳입니다. 우리 경북 군위군은 지난 대선에서 전국 최다 득표로 84%의 득표율을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던진 고향입니다. 그리고 지난 23년간 경상북도 군위군에서 야당 후보가 한 명도 선거에 출마한 적이 없습니다. 출마해서 되지도 않고 유일하게 23년간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등록조차 못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경북 군위군 효령면은 6.25 때 우리 집에서 팔공산 너머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부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구로 넘어가는 높고 높은 그 제가 있고 왼쪽에는 대구로 넘어가는 영천 쪽으로 넘어가는 실령제라는 곳이 있습니다. 팔공산에서 우측 좌측에 높은 제가 있는데 우측에 있는 그 전투가 다부동 전투입니다. 그 전투에서 노약자들을 제외하고 또는 북한에 동조하는 소작들이나 고성들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신령제를 넘어서 영천 시내가에 피난을 갔다 오니까 우리 동네가 다 잿더미가 됐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죽고 집과 학교와 모든 게 젖더미 된 게 북한군들이 젖더미를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동네를 미군들과 국군들이 우리 동네를 젖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미군과 국군들이. 그렇지만 우리 동네 사람들은 특히 우리 아버님이 거기에 소아교회 교장으로 계셨는데 오히려 경상북도에서 제일 먼저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 아이젠하워를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최초 환영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저는 그 팔공산 기슭에서 자라난 있고 우리 할아버지는 팔공산에 있는 호랑이들을 다 사냥을 해서 사실 아쉽게도 멸종을 시켰습니다. 이게 우리 할아버지가 잡은 호랑이입니다. 그리고 4년 뒤에 돌아와서 졸업생들의 그 사진입니다. 고령 초등학교. 그때는 여학생들도 다 한복을 입고 졸업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학생들과 주민들을 다 모아서 아이젠하워 환영대회를 한 사진입니다. 미군과 국군들이 우리 동네를 쇳더미로 만들었지만 우리 동네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고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를 위해서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곳이 광주나 혀가 잘 안 들어갑니다. 제주였다라면 역사를 재조사하고 공익자를 만들고 정부는 보상하라고 생떼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동네 주민들은 오히려 그 전쟁의 원인이 김일성에 있기 때문에 이북을 규탄했지 미군이나 국군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쟤들이 태어난 집터를 효령의 문화센터를 만들어 달라 해서 우리 어머님 발인이 끝나고 가서 우리 그 조카들하고 1, 2, 3세대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마지막은 이번 윤석열 탄핵의 시초가 되었던 해병대 최상병 사건 때 이종석 장군이 30년 전에 제가 재직하는 감독으로 있는 테네시 주립대학에서 유학하면서 동남부 체육대회를 계획했고 이종석 장관은 스스로 낚시를 선수가 되어서 동남부의 실험 금메달을 딴 사진입니다. 이종석 장관은 낚시빌에서 박사학위가 끝나고 돌아가서 미군들의 탱크로 압사한 효선이 미선이 사건의 합동조사 본부장이 돼서 조사를 하고 해도 이것이 고의적인 교통사고가 아니고 고의적이 아니라는 것은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국민 정서가 용서를 하지 않는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성에 앞서 감성에 앞서다 보니까 교통사고와 상관이 없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어야 이 시위가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성조기가 불이타고 미국 대통령의 화양식이 끝난 다음에 조지 부시는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부끄러운 국민들입니까?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교민 여러분? 제가 말이 너무 서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온 걸 다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그러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에 가장 반가워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건 바로 평양입니다. 감히 저는 평양이라고 단언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평양에서는 1년 24시간 매일 어떻게 하면 남조선을 적화 통일을 하느냐, 그 부서에서 모든 것을 기획하고 모든 것을 남한에 전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남한의 3대 반정부 단체는 민주노총, 정교조, 그리고 한 단체는 직시할 수 없는 향후회가 있습니다. 이 3대 단체가 대한민국의 반정부 단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실패한 이유는 저는 군 내부에서 그 3개 단체 중에 1개 단체의 군인들이 군의 생명인 명령 개천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비상계엄의 모든 인포메이션을 전해줘서 좌절됐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할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국 회장 가족사부터 시작하고 나라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또 멀리서 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국선언서 낭독을 우리 임석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국선언서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채택을 해서 하지만은 저희가 그 한국의 국민의힘이라든지 헌법재판소, 대통령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 보낼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시국선언문을 잘 이해하시고 또 많은 성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틀랜타 애국단체 협의는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탄핵 소추 관련 긴급 시국 선언문.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대통령 탄핵 사태에 직면하여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명하며 국민을 도와줘 하나님이 세워주신 윤석열 대통령만이 여전히 대한민국의 통치자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번 탄핵 사태가 거대 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에 강력히 규탄한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저버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우리는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불의한 탄핵 세력과 끝까지 싸울 것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싸울 것을 천명한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좌파 세력들이 언론계, 교육계, 종교계, 사법부, 입법부, 국무원, 산업계등 각계각직의 직진을 구축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해오는 것을 목격해 왔는 바, 국회가 탄핵 사유로 탄핵 소추안에 적시한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라는 표현은 적반하장임을 선포한다. 작금의 사태는 대통령의 잘못이기보다는 대통령의 통치를 방해하는 거대 좌파 야당의 입법 독재에서 비롯되었으며 비상계엄이 문제가 아니라 비상계엄을 하기 위한 야당의 반민주적 반국가적 농단이
문제의 본질을 밝힌다. 개혁은 대통령의 합법적인 통치 행위다. 비상개혁은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공의 안전 질서를 위해 선포할 수 있다. 그동안 거대 좌파 야당은 헌정 질서를 짓밟고 국가기관을 교란하였으며 반사법박, 야당 불법 독재로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켰다. 이에 따른 작품의 개혁은 오히려 국민을 위한 합법적 평화적인 개혁이었다. 결코 국민에게 고통뿌리를 겨눈 적이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목을 치는 반민주 세력에게 합당한 경고였을 뿐이다. 대통령의 권력 탄탄을 위해 내란죄를 범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헌법 제87조에 따르면 영토의 정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폐기하거나 국가를 문란하게 하는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 내란죄이다. 따라서 오히려 법과 질서를 어기며 단행된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방해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거대 야당 세력이야말로 국권 문란의 주범들이다. 저는 그동안 북한에게 공조, 불법 대북 송금, 이적 군사조치, 적국의 비밀 유출, 한미의 동맹 약화, 이것을 감사함을 탄핵하였으며 등등의 국권문란 행위를 일삼아왔지 않는다. 차제에 우리는 다음 7가지 사항을 촉구한다. 하나, 개혁에 대한 수사에 앞서 먼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라. 선명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보루이다. 부정선거 관련자나 수사를 거부하는 세력이야말로 반민주, 반역 세력이다. 둘,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비상개혁 선포를 내란이라 전제한 수사와 재판은 그 자체로 절차적인 정당성이 없다. 검찰, 경찰, 공수처는 경고하지 말라. 셋째, 국회 내 범죄자를 즉시 처벌하라. 입법기관인 국회 내에 집중한 이재명을 비롯한 범죄자와 반국가 세력을 방기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넷째, 범죄자 집단 소멸된 국회의 의원 수를 전민구 수준으로 줄이라. 대통령 임기 단축이나 내각제문제 개혁이 시급한 것이 아니다. 의원수를 100명으로 줄여야 한다. 다섯째, 외국인 특별 출국인의 정치 참여를 금하라. 촛불 집회에 따른 선거 관리에 참가한 관련 출국인들을 색출하고 처벌하고 그들에게 부여한 투표권을 속히 박탈하도록 한다. 여섯째, 국민의힘 당대표와 탄핵 참가자들은 징계하고 제명하라. 대통령 직무를 배제시키고 질서 있는 대진을 위해 민주당과도 협의하겠다는 소목적인 간첩 같은 말씀과 의군에게 등을 돌리고 적을 이롭게 한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북한 문란 hành위이다. 일곱째, 국회의 무분별한 초법적 청문회 제도를 폐지하라. 영장은 무조건 출석, 묵비권 없는 답변 의무, 검경수사보다 더 지독한 조사 행위, 국정감사를 불편하게 만드는 빈번한 장관 출석으로 행정부 마비 등 이로 인해 상권 불림은 파괴되었다. 2024년 12월 20일 버베트레타 애국단체 협의회 일동. 예, 민석전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시국 찬조 연설을 시작하겠는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오버 진행이 되는 것 같으니까 찬조 연설 해주실 분들은 2분에서 3분 정도 이렇게 해서 끝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 전에 시국 찬조 연설에 앞서서 제가 좀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지금 멀리 오셨는데 템파, 플로리다 템파하고 그다음에 잭슨빌
이쪽에서 우리 또 우리 애국 동지분들이 모집 참여해 주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서 우리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시국 찬조 연설에 처음으로 해주실 연사는 한인의 명예 회장으로 계신 주중광 박사님께서 찬조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슬라이드로 여러분 지루하지 않게 슬라이드를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아틀란타 애국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하여 긴급 시국선언대회에 많은 동지들이 참석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을 누가 구출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자유대한민국을 구출하려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김정은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윤 대통령은 문재인, 김정은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부끄러운 굴종외교를 지향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했으며 한미일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궁금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정선거를 척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명선거는 민주주의 최종 보루이며 부정선거는 망국의 지름길이다. 우리는 부정선거를 척결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 그래서 윤석열 계엄령은 정당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탄핵 소추안은 헌재에서 기각되어야 한다. 탄핵을 주도한 배신자 한동훈과 종북 사기꾼 이재명을 축출하고 개판이 된 대한민국을 구합시다.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충고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세!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오늘 준비를 증강적으로 해서 잘 준비해 주셔서 여러분들 이해하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 광화문 집회나 옛날에 그 좌파들이 집회하면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딱 보니 100만 명이다 이런 유행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좀 2시쯤 돼서 많이 좌석이 안 차서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한 이렇게 보니까 200여 분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틀란타의 애국 동지 여러분께서 큰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응원을 해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주중강 박사님 좋은 연설을 해주셨고 다음에는 우리 한인의 이사장으로 계신 이경석 이사장이 나오셔서 우리 찬조 연설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석 이사장님 어디 가셨나요? 아까 계셨는데 어디 가셨어요? 네.
들어오시면은 하는 걸로 하시고, 그 다음에 전 그 아틀란타 한의대 법률 자문으로 계신 정샤멜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또 우리 찬조연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의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성균관대학교 학생이 한국의 문제점에 대해서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두 번째는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씨가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두 가지를 하나하나 빨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여러분께 법치주의 이념 아래 상권분립을 수호하며 전행을 일삼지 못하게 지켜져 왔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포고하며 법치주의를 파괴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왜 계엄령 선포 개념이 이미 망가져버린 상권분립, 사업부의 타락과 국회의 부패는 수업 빼놓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첫째, 국회의원 상실.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국회가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죄 지은 야당 국회의원을 위한 법을 만드는 기관이 되었습니까? 자기편 감사는 법안만 발의하고 자기들이 벌인 군인을 조사하려는 검찰 및 정부 인사들 다 탄핵해서 그게 벌써 22번입니다. 이전 정부는 많아야 30번입니다. 심지어 예산 부문에서 대통령 활동 및 검찰 감사원, 경찰 특활비는 0원입니다. 우리나라 미예산업이 원전이나 R&D 관련 예산도 총 2천억 원 가까이 깎아놓고 본인들 연봉을 올렸다고 합니다. 입법부의 거대 야당이 이미 타락해서 입법 복수를 하고 행정부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간첩법 개정도 미루는데 이런 부분은 왜 언급도 안 하는 거죠? 국가기밀을 빼돌리고 상비의 산업 스파이가 버젓이 활동해도 처벌할 법안을 미루는 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할 일인 겁니까? 한동으로 정권이 바뀌며 적폐청산이라는 명목하에 사법부를 털고 좌편향적 인사들을 채워넣어 사법부의 독립성은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부속 미리 관련 재판을 받아야 하는 야당 쪽 인사들의 재판은 무기한 면이 되고 판결마저 의혹만 가득합니다.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판결로 의원직 상실에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순간에 권순일 대법관이 무죄를 선고하며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해상전에서 생긴 비리의 온상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들어간 게 권순일입니다. 심지어 최근 위증 묘사와 관련된 녹취록까지 있고 위증한 사람이 위증 묘사 지지받았다고 말해도 위증 주인은 선고되고 위증 교사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올바른 법치인가요? 권력자의 입에 따라 법치가 이미 무너져 있는데 왜 이때는 분노하지 않으셨나요? 셋째, 비상계엄의 당위성. 계엄법상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면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위생 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업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문장 보면 왜 당위성이 있는지 요건을 성립했는지 이해할 겁니다. 국제 정세는 급박한데 대한민국 내부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상권 분립이 망가지고 행정부의 족쇄만 달며 마비시키려는 정부에서 대통령이 6월 뿌리 뽑고자 자신의 권리인 계엄령을 선포한 겁니다. 계엄 선포문에서 반국가 세력이라 칭하고 국회는 설렁설렁 맞고 선관위는 6분 만에 불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회보다 많은 인원을 불출시킨 거 보면 명백히 선관위에서 어떤 부정이 있었는지
하지는 못할 망정 탄핵에 동참하고자 하신대요. 그 저희가 궁금합니다. 부정선거 관련된 증거 의혹을 차고 넘칩니다. 산립방 상자에 가득한 사전투표용지를 형상기록법원 종이라며 처분자분이 없는 투표종이를 오산시에서 나온 관리장 도장이 이상한 투표용지, 개별적인 투표용지 모음이라 하기엔 너무 이상한 일렬로 묻은 일자고 심지어는 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까지 사전투표만 여니까 역전되는 52개 지역구 선관위는 해킹 보안망 허술해서 전산에서 유령 유권자를 넣을 수 있거나 명부를 바꿀 수 있다는 게 드러나는 것 정도. 네 번째, 선관위 채용비리 1200건, 심지어 문서 파괴하고 자료를 삭제, 겨우 5% 정도가 털어놓은 게 나온 결과입니다. 공정성이 중요한 선거에서 주관하는 조직이 이렇게 비리로 점철되어 있는데 선거에서 공정성과 무결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걸 밝힌 감사원은 지원받는 게 아니라 갑자기 민주당에서 감사원 위원장 탄핵도 시키고 있습니다. 상권분립은 이미 망가져 있고 선거마저 무결성을 훼손한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언급은 없고 탄핵을 지지한다고요? 우파의 기본적인 가치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면서 모신척하지 말아 주십시오. 패션으로 공부하고 10년도 전 상황에 대한 이해도 없이 S미디어에서 나온 워딩에 선동되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보수정당을 지지해온 국민이라는 표현도 동의할 수 없고 우파인 척하는 좌파로서 우파도 탄핵에 찬성한다고 선동하는 작태로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국가의 명운이 달린 일입니다. 감성과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한 번만 이성과 합리로 천천히 봐주십시오. 부정선거가 어떻게 21세기 있냐라며 음모론자 취급을 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미국에서조차 부정선거에 관련 의혹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일 거짓이라면 그때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체 왜 미디어는 우리와 관련된 배경과 이면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탄핵시켜야 한다는 의견만 보도하는 걸까요? 광우병 선동, 천안함 선동, 세월호 선동, 오염수 선동 언제 대안까지 주체성을 잃고 판단을 미디어에 의탁하실 겁니까? 성균관 대학생 올림. 전 국방부 장관 김용희입니다. 자유대한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첫째, 국회의 국헌분란과 내란에 준하는 폐하체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둘째,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셋째, 우리 사회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서 넷째, 미래 세대의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님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통령님과 여러분들의 영광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웁시다. 자유 대한민국의 운명이 여러분께 달려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도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장관의 명령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 3명의 사령관이 불법적으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들 이외에도 많은 부하장병들이 불법 수사로 고소받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지혜와 용기를 잃지 않도록 많은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12월 18일 김용현 회장.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균관 대학생은 이번에 개혁에 관해서 불법적이다 조목조목해서 생각을 해서 한번 인터넷에서 많이 여러분 보셨을 거고 김용원 국방부 장관이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국민들에게 보면 그 작성한 그거를 지금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이번에는 그 전 공동회장이었고 현 한인의 고문단장이신 신영표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또 우리 이번 시국에 관해서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뭐 우리가 조목조목 따진 100번 1000번 해도 우리가 옳습니다. 윤 대통령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번 개헌 선포하고 나타난 이게 이 상황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김일성이가 북한을 차지하고 남한을 이승만 대통령이 통치할 때부터 시작된 거가 여기 또 한번 터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공산당은 이 남한을 적화 통일하는데 그걸 가지고 적화 통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존재가 적화 통일을 해서 남한을 적화 통일을 해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못하고 나니까 그게 그걸 해야 돼요. 거기서는 나라에도 김일성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70년 동안 그걸 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10명, 20명, 100명, 수천 명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든 것을 해온 겁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게 뭐 대한민국을 완전히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는 뭐 긴급 초등학생 이게 안 됩니다. 완전히 어린 애들부터 수뇌 공작을 해서 완전히 이북을 북한을 공산당을 지지하도록 만드는 게 첫째입니다. 사람을 우선 수뇌 공작을 시켜야죠. 그걸 하기 위해서 전교조부터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지금 엄청 많은 숫자가 세뇌 공작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뭐래도 막 콧방귀도 안 들어가는 그런 그렇게 세뇌 공작이 됐어요. 그것뿐입니까?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이 이북 사상들을 저희 공산주의 사상을 심어놨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각 부분에 다 들어갔지만 첫째 사법부의 그 장기계획이야. 이거 70년 전부터 했으니까 장기계획이에요. 앞으로 대한민국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종북 세력들을 젊은 애들을 다 해서 장학금을 주면서 공부를 시켜서 법률을 공부시켜서 고등고시를 합격해 놓으면 사법부를 장악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장악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판사가 결정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야당은 어떻게 되든 간에. 사법부, 젊은이들의 이 사상, 여러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이놈들이 쳐 내려왔지 않습니까? 남한이 쳐 올라갔다고 다 가르쳐서 애들은 다 쳐 올라간 줄 알아요. 쳐 올라간 줄 알아요. 이 친구 하나가 아들이 군대 갔다 오더니 아버지 나는 남친이 아니라 부침한 걸로 알고 있었더니 군대 가니까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바뀌어가지고 모든 거가 각 분야별로 다 하다가 나중에는 이 언론을 장악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누가 언론사 사장들을 수십 명 이북으로 데려가가지고 남자 코끼리 하는 건 나름대로 간단합니다. 그것도
이 개인이 뭐 이렇게 계신 분들도 조직적인 중앙정보부라든지 이북의 그런 기관에서 그걸 한다면 쉬운 거예요. 네? 이래가지고 저도 단체로 해가지고 이북을 갔다 왔는데 뭐 이북 가니까 또 똑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아 여러분들은 우리가 뭐 불란들 아시면서 그래요. 똑같죠. 참 좋더라고요. 똑같고. 근데 이제 사상이 틀린데 그래가지고 이 언론사 사장들을 완전히 코를 낀 거예요. 거기서 아니 파티하고 저 디너하고 뭐 다 해요. 고려 호텔에서 아주 풍부하게 해줘요. 그러면서 남자들 이 모든 드링크에도 환각자만 좀 놓고 한 2시간 3시간 후에 이게 되도록 하면은 그거 뭐 노인네들이 가는 게 아니니까 저도 갈 때도 60대 이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딱 고려 호텔도 어마어마해요. 몇십 주 되는 고려 호텔인데 거기 들어가면 와가지고 저녁에 시중등 가고 들어온 거기서 완전히 교육시킨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시중 들어주고 하면서 이제 시중다 그러고 난 자야 되니까 나가라 그러면 그냥 그룹 빠져서 저 나가면 죽습니다. 잠만 자게 좀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뭐 하여튼 이게 자세히 얘기해서 끼지만 여하튼 해서 코를 끼게 해서 결국 남자를 유혹시켜가지고 여자하고 관계하는 걸 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완전히 촬영을 해가지고 그것도 또 그거 목적으로 했으니까 완전히 거기에 써먹게끔 해가지고 그걸 이제 이북다 방문하고 돌아갈 때 선물인다고 하나 주는 거예요. 이거 받아보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뭐 발표하면 자기는 완전히 가는 거예요. 완전히 대한민국에서는 완전히 매장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적으로 조직이 다 있으니까 뭐 나만의 조직에서 올라갔으니까 여기 이름은 뭐 거명은 안 했지만 요즘도 유성열 미친놈이라고 우리적으로 하는 놈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말을 듣게끔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솔직히 말을 안 들으면 남자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게 공개가 되면. 그러니까 심각 언론사 사장들 모두 코가 다 끼어있어요. 옛날에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석원 홍도 그렇게 바른 말씀 잘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북 한번 갔다 오더니 조용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 한석원 시대에 살았잖아요. 어떡합니까? 거기다 흑문되게 해놓고 술도 어느 정도 먹고 미모양을 저기 와가지고 술자달라고 하자면 그냥 옆에서 그런 옆에서 받아가라는데 계속해서 수작을 하는데 배견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언론계가 다 잡혀있어가지고 요번에도 이 언론에서 그 대통령이 기업문 발표한 것도 안 했어요. 그 발표문에 내가 피를 토하는 힘적으로 우리 나라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했다. 그런 소리 없어요. 그냥 저희도 첫번에는 아니 무슨 개혁이 이런 개혁이 있어? 아니 도대체 왜 했지? 국회는 왜 갔다 군인들 갔다 오름을 하다가 그냥 이러 나가지? 그런데 요번에 우리 윤 대통령이 한 거는 완전히 부정선거를 색출하기 위해서 이쪽 국회에 들어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저기는 국회는 1시간 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저기는 3분 후에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해서 그걸 이제 확보를 한 거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윤 대통령이 이거 안 했으면은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큰일 나는 거라고. 아주 이제 그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국회를, 입법부를 장악해가지고,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요. 언제까지는 좀 이제 그 예의를 조금 이걸 했는데, 친구한테 내가 너무 그래, 나야, 이 새끼야, 어떨래? 아니, 예산 짜고 보세요. 대통령 예산이 죄가 없다! 뭐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끝난 거예요.
아주 완전히 그게 이렇게 서운한 겁니까? 그거 필요한 그 대통령 완전히 그 85인가 완전 공. 예, 지금 원전 수출이 지금 30조 이렇게 나가는 걸 그 원전 수출을 하기 위해 그 몇백억 완전히 땡 이제 완전히 넌 끝났어 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원까지 갔다 감사원장까지 탄핵시키는 나라가 세상에 없어요.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너희들 끝났으니까 하는 그런 심정에서 윤 대통령이 이거 안 하면 큰일이다. 그리고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자기의 의혹은 아니고 통치 행위라고요. 통치 행위. 그래서 하고 그것도 법대로 국회에서 또 반대하니까 오케이. 그거 다 해서 끝내라 그러니까 끝냈고 그게 어떻게 내란입니까? 내란이 성립이나 됩니까? 하여튼 간에 지금 이래서 특히 다행히 계속 국민들이 많이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고 특히 우리 우방국가인 미국에서 전격적으로 후원을 하고 또 스스로 윤 대통령 자신이 목숨을 걸고 이거는 나는 이걸 관철시키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우리 이제 가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됩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거 해야 됩니다. 해서 우리 정말 얼마나 귀한 우리 대한민국입니까? 정말 지금 이제 이렇게 떠가지고 그냥 세상을 향해서 기준 국가로 가는 정말 생각만 해도 막 스트레스가 풀리는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이게 나라를 망치는 이 좌파 세력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든 좀 막아야죠. 우리 여기 우리 교회에서 또 기도를 많이 해줘서 완전히 이거를 뒤바꾸는 해서 대한민국이 부정선거를 완전히 색출해서 완전히 부정으로 국회에 당선된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걸 완전히 개혁해서 대한민국이 거듭나는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공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의 경제와 모든 걸 잡아오는 대통령, 또 이 나라가 정말로 이 선진국으로 달릴 때 또 이 큰 일을 이뤄낸 윤 대통령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합시다. 지금 할 말은 항상 거죠. 여기 올라오면 밤새도록 해도 할 말 다 못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행하는 그런 저희가 있어요. 요새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이렇게 글자를 3줄 이상 넘어가면 안 본답니다. 틱톡이라는 게 유행하죠. 그냥 짧게 보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우리 시간이 제가 4시에 약속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도 빨리 끝나고 가야 되는데 하여튼 좀 이렇게 간단하게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해주는 그런 스피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또 한인의 상임고문이시고 저는 한국학교 이사장을 지내신 본명호 회장님, 문학회장님도 하시고 한인사회에 큰 역할을 어른 역할을 해주시고 칼럼도 요새 빈박 칼럼을 굉장히 잘 써주시는데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짧게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저보다도 여러 가지 한국의 상황이나 모든 조건들 여러 가지는 더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설명을 안 하겠고 또 한 가지 먼저 분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생략하고 우선 여기 오신 분들 그리고 또 여기 안 나오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뜻을 같이 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합칩시다. 단결합시다. 그리고 말로만 걱정하고 하지 말고
진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나갑니다. 문체상이다. 이건 삼척동장도 알 만큼 다 우리가 말로만 듣는 것만 항상 묵시 못해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런 반면이나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생기니 이 보수는 눈치만 보고 자기 입만 세우고 이기적인 이 보수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아주 안 돼요. 이제부터 우리 여기 안타깝다 동남부 지금 단원까지 모임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를 위해서 우선 그거부터 성공시키는 대로 총집중합시다. 네, 예, 고맙습니다. 약속은 지키지 않습니다. 혹시 앉아 계시다가 물이 필요하시면요, 저쪽 테이블에 저희가 물을 준비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서 목마르시면 물을 가서 드셔도 됩니다. 다음은 우리 장교 동무회,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장교하는 굉장히 부러웠는데 우리 장교 동무회 윤정호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시국 찬조 연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국회의원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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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주동자와 부정표로 당선된 국회의원 처벌하라! 헌법재판소 탄핵을 반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켜라! 확실한 구호를 제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분위기가 정신이 번쩍 드는 구호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저기 플로리다에서 오신 전 템파 한인 대장은 여기 많이 있고 전 템파 지역 상공회에서 대장을 하신 최창건 회장님 멀리 오셨으니까 큰 박수로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뵌지 한 1년여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다시 만나뵈니 반갑게 그지없습니다. 불고기가 10인분인데 앞에서 3인분, 2인분 잘라 먹으니까 내 몫이 오는지 안 오는지 걱정하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빨리빨리 얘기했습니다. 우리 플로리다 두 분 회장님하고 어제 도착했어요. 어제 도착했는데 저는 템파에 살고 두 분 회장님은 잭슨빌에 살아요. 올랜도에서 만나가지고 어제 여기 도착하니까 10시간 반이 걸렸어요. 10시간 반 만에 여기 왔습니다. 저 1, 2분 더 지체한다고 너무 욕하시지 마시고 이거를 오늘 말씀드릴 게 뭔가 새벽 2시에 잠이 안 와가지고 깨가지고 이거를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 뜻을 알고 같이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금의 대한민국 현 시국은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 전체 설명
백척 간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그러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들에게 드리는 시국 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하나, 국민의 주권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들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선거 부정의 오점을 한치 남김없이 이실직고하고 모두가 공평하고 공정하게 진실되게 규명하라. 둘째, 대한민국 언론인 조중동은 대통령의 구국의 결단으로 계엄령을 발동해 선거 부정의 자료를 확보하였음에도 여론의 눈초를 바꾸는 행태를 즉각 중지하고 십수년간 이어온 부정선거의 실체를 하루빨리 기재하여 국민들에게 선포하라. 국힘당은 어설픈 중도 좌우파의 이념으로 국민을 더 이상 갈라치지 말고 자유우파 이념으로 뭉친 시민사회단체와 연합전선을 구축하라. 그 길만이 윤석열 정부의 막강한 힘을 실어주는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다. 네 번째, 사법당국은 3년 넘게 재판을 받지 않고 도망 다니는 덕꾸라지 이재명을 하루빨리 단죄하여 깜빵에 보내고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음을 명명백백 보여야 할 것이다. 이 글은 검경에 대해 준엄하게 꾸짖는 성명서입니다.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합법적 통치권 행사이다. 결코 내란죄가 아니다. 검경은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고발한 민주당물이야말로 명백한 내란의 주체다. 검경은 민주당을 내란법으로 즉각 수사하라.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 민병과 민주당은 친북 좌파 세력이다. 이들의 내란죄 고발도 받아들여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은 과연 어느 편인가? 인명권자인 국가원수를 내란죄로 몰고 종북 좌파 세력의 앞잡이가 되어 반역 수사하는 검경은 바로 내란범들이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만일 수사를 계속한다면 자유 애국 국민의 준엄한 항쟁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자유 민주 애국 국민이여 좀 벌기하자. 감사합니다. 잘했다. 우리 칠장군의 회장님은 이게 충청도 분이 대해서 동작을 좀 느리는데 이거 연설시키면 목소리가 우렁차서 자다가도 닭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저도 사회보는 관계로 그냥 말하는 거는 제가 쉽지 않은 그런 생략을 하고 단지 저는 그냥 이재명을 깜빡하고 그것만 제가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자유총연맹 회장이시고 그다음 이국 오동민 회장이시고 정관희 회장님 나오셔서 우리 또 찬조 연설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애국자십니다. 근데 여기 오늘 화면을 보시면서 여기 참가하셨던 분들이 하나둘씩 나옵니다. 여기 우리 프로이더 흡시 오신 저희 양님도 여기서 또 이렇게 나오고, 이게 제가 그러니까 만 8년 전에 이게 집회를 한 지게 5차입니다. 5차 때입니다. 이게 우리 하회공원에서 저 뒤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여기 다 나오죠. 진짜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아까 권명호 회장님께서 실제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근데 제가 각종 신문들에 광고를 내려고 하니까 저희 광고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한테 전부 다 제가 오늘 이따가 스포츠를 하나 할 텐데 잘 듣고서 주위에 연락을 하시고, 이 장면은 손석희라든지 한국인들을 모델해가지고 화형식을 한 장면입니다. 여기 그때 참석하셨던 선생님도 많이 또 와 계신데, 여기 목사님, 자 여기 나오셨죠? 여기 목사님도 나오시고, 여기 알라바마에서 왔습니다. 이게 우리 서석구 목사님 계시고, 저 옆에 계시죠? 오셨어요? 이제 고려대 회장님도 와 계시고, 그때는 전 동남부에서 모여서 한 겁니다. 동남부 25만 애국 우리 교민들이 참가하셨습니다. 그래서 7차에 토탈 3,400명이 모이신 겁니다. 대단 아주 모임이었습니다. 저쪽 분은 우리 청년단들이고요. 이 전부 다 우리 청년단. 그러니까 지금 8년 전이니까 우리 청년단들이 얼마나 성숙했어요 그때보다. 여기 지금 청년단이 와 있고, 민성기 장로 우리 대단했습니다. 이 태극기가 첫 글자입니다. 내역특기 하나가. 그거를 크기를 들어서 올려서 했던 겁니다. 김창수 목사님. 네, 이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온, 원래 저는 여기에 참석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좀 안 좋고 해가지고 외부하고 접촉을 안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해외에 나갔다가 그 후부터 조금 한인 사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국선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더 급한 게 있습니다. 우리 동남부 아틀란타가 좌파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큽니다. 먼저 아까 방금 우리 권명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접 빨리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신문이 연결되고 유튜브가 연결되고, 그리고 몇 사람의 조직이 각 단체들만 해가지고 완전히 좌파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아틀란타가 지금 좌파로 쏟고 있는데 먼저 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사실 나올지 하려다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생각했습니다. 저는 자유총연맹 회장과 이북 노동인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체가 한국 정부에서 직관해서 하는 단체입니다. 거기에 제가 두 단체를 맡고 있고, 그런데 저는 왜 그 중간에 한인 사회가 있는데 제 입을 못 나타내냐면, 저는 단체장을 하면서
그 자유천명이라는 그 자유천명 이름을 쓰려고 그러면 본국의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또 우리 행자부 소속이라 행자부의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 밤입니다. 한국 시간차가 있어입니다. 제가 행자부 또 자유천명맹 이름 모덤에서 제가 재간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내 행사를 하는데 자유천명을 쓰고 또 행자부도 쓰고 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재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8년 전에 태국 집회를 했습니다. 몇 전에 정광환 목사 오셨을 적에 사실 우리 청년단 다 동원하고 제가 한 500명을 동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입니다. 제가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할 준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저희가 전달할 지금 방법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태극 집회 전 25만 우리 동남부 애국 교민들한테 태극 집회 총 동원령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승리를 위해서 정부와는 여러분들을 총동원해서 우리 태극 집회를 할 것입니다. 태극 집회는 아마 1월 28일 날부터 시작해서 한 세 번에 먼저 하고 네 번째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또 다시 CNN으로 나갈 겁니다. 방송국에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전달사 미션화가 되어주십시오. 지금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명심하셔서 저 거기에 전부 다 주소 문장에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저하고 카톡을 해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카톡으로 전합니다. 지금 이 전화기는 제가 한 1000명의 우리 회원들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셔서 제 메시지를 받고 같이 움직여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광훈 국민연대 회장님 좋은 말씀도 좋은 하면 많이 보여주셨는데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은 또 아틀란타 한인사회나 동남부에서 핫하게 뜨고 있죠. 에프스 아틀란타인데 한미 동맹을 위해서 굉장히 불철주야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우리 오대기 에프스 아틀란타 회장을 모시고 참여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 에쿠스가 1년 반 됐는데요. 미국 내 지금 30개 지회가 있고 한국에 15개 지회가 있습니다. 지난 날에는 저희가 애틀란타에 30명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행사하는데 한국에 가서 1000명이 모여서 애국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쿠스에서 또 30개 지회에서 다음과 같이 7개 문안을 해서 지금 벌써 뉴욕에서는 이런 집회를 했고 저희가 그러니까 휴스턴에서 정정자 회장이 또 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쿠스에서 한 이 7가지를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을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지켜내자. 2.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탄핵을 반대한다. 세 번째,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부정선거 척결하자.
네 번째, 대한민국과 미주에 기생하는 주사파 척결을 하자. 다섯 번째, 대한민국의 해악 집단 국회 해산을 촉구한다. 여섯 번째, 신중주의자인 이재명, 문재인 구속 촉구하자. 일곱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평화적 개혁 선포를 적극 지지한다. 에쿠스 아틀란타 회장 오대기.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에쿠스가 우리 전국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또 이렇게 에쿠스의 앞으로의 활동을 크게 기대해 봅니다. 이번에는 그 이승만 기념사업회 회장을 이번에 새로 맡으신 유명아 목사님이신데요. 그 전에 목사님 올라오시기 전에 제가 광고 하나 잠깐 여기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12월 29일 날 일요일 날 한인회관에서 한인회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의 동상을 세우는 지난번에 공청회를 저희가 여기 소방당에서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열기가 식기 전에 이번에 그 29일 날 오후 5시에 그 한인회관에서 여기에 대한 우리 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찬반 투표에서 이게 승리되면은 내년 11월 정도에서 동상 제작이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질문을 해도.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면은 그 한인회관 입구에 우리가 지금 이승만 메가더 동상을 이렇게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일요일 날 많이 참석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동상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유명한 목사님 올라오셔서 찬조 연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연설은 나와서 하셨기 때문에 인사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 탄핵을 맡지 못하면 종북 좌파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노력을 되지 않을 때는 선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놓는 일단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뜻을 같이 하고 싸움을 하려겠지만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 동상을 위해서 힘써주시고 그날 좌파들이 방해하지 않도록 오셔서 찬성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일요일입니다. 29일 여러분께서 토요일입니까? 29일? 네. 28일. 근데 29일로 적어주세요. 28일. 근데 우리 오대기 이장님이 광고 부탁하면서 29일 적어놨는데 내가 그랬는데 28일 토요일 5시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28일 토요일 5시에 많이 올수록 좋습니다. 많이 오셔서 많이 찬성을 해 주셔야 동상 세우는데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여기 오늘 오신 분인데 본인이 꼭 한 말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숙 분이 나와서 발표를 해주시겠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주부 강경숙입니다. 어저께 저는 새벽 5시까지 정광훈 목사님 집회 영상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대선까지 죄송하지만 여러
여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들은 왜 여기 오는 유학생들을 잡아서 한국의 역사나 아니면 모든 가치관, 또 대한민국이 왜 민주주의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발전되고 거짓 선동이 어떤 것이며 이걸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다 목사님들의 첫째는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갔다 오는 목사님들, 뭐 하시는 목사님들입니까? 그 목사님들 그 목사님은 몸을 팔아가면서 그런 말을 공공연하게 들려지는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창피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니고 후대부대 3대까지 1000대까지 이루는 저주를 왜 그렇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북한에 당장 뭐든지 들어가는 물품 있는지 뭐든지 다 끊어버리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한인을 간에 여기에 한인 정말 유학생들이나 한글 학교나 여기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여기서 실천하고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10년이 되어서 애국자가 돼서 나오고 또 그 자손들이 여기서 애국자가 돼서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한국의 위상을 한국이 어떤 민족이고 어떻게 위대한 역사를 가졌냐를 이곳에서 가르치고 저는 이곳에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둘루스에서 50명이나 되는 좌파들이 접수하고 있다는데 여러분들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주권 받을 때 분명히 뭐라고 거기서 서약을 했습니까? 여기는 법치주의 국가가 약속을 안 지키면 쫓겨나가야 됩니다. CIA에다가 왜 고발을 안 합니까? 지금 CIA에서 한국에 지금 김어준이고 뭐고 전부 연예인 아이유고 뭐고 전부 다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지금 접속이 망가졌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현재 있는 여기에 있는 미주 한인회에 있는 이 동남부에 계시는 이 위대한 여러분들은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에서라도 정말 한인 아이들과 학교를 세워서 정말 그렇게 했으면 모든 교회가 나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이거 제가 후원하다고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할게요. 저도 한번 할게요. 네. 윤석열 복구! 윤석열 복구하면 복구 두 번 해주세요. 윤석열 복구! 이재명 탄핵!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취지가 아니고 이분이 지금 말씀하는 취지는 저는 앞으로 장래에 미래에 우리 학생들을 잘 역사관이나 이런 걸 가르쳐서 한국에 충성하고 또 자유대한민국이 올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청년 세대를 만들어달라 그런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전 미주 예총회장 우리 한국에서 최불암 친구고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아니요 마지막에 예, 우리 에드워드 전 상공회의소 회장님 또 우리 참조연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걸 한마디 하라고 해서 너무 심각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되고 맨날 여기 미국 시민으로 몇십 년 살면서 한국에 바랄 거 없어요. 오직 누가 되건 개덩이가 새덩이가 되건 간에 정권을 잡고 가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과 우방들과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나라가 존재한다면 가능합니다. 자기들의 노력이니까 관계 없는데 이게 완전 우리 잘할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 배웠죠? 지금은 내 생각에 우리의 소원은 자유민주주의 기파는 거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때 찾아가보면 야 혹시 이북화되면 어떡하는가 빨리 말해주는 자녀 하나요? 우리 정광일 회장이 우리 대학교 동문이고 그래서 가끔 주나오는 저 양반은 철저히 이게 들으면 제가 안심되고 그랬는데 이걸 써놓고 보니까 읽어야 되겠습니까? 나 너무 뭐랄까 아주 그냥 파워풀한 얘기를 했는데 나는 좀 논리적으로 혼자 연구를 해서 썼는데 한때 읽어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복귀해달라는 소리 한번 좀 들어요. 그게 낫지. 왜냐면 저 이걸 들으시면 야, 저 애들은 좀 굉장히 머리가 좋으시는 걸 알 거예요. 학문적으로 조금 읽어주셔야 썼는데 다양한 우리 김용희 선생님한테 보겠어. 이거 할게요. 저 한국에서 탤런트하고 연극배우하고 성공했어요. 그때 20만 대기장이었지만요. 대기장을 같은 교회에서 할거는 되지만 그때 제가 그 20만 잠깐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한 게 뭐냐면 그걸 한번 하더라. 이승만 승리. 왜냐면은 흉내 내겠습니다. 나 이승만은 말합니다. 뭉치면 살고 요즘은 죽는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뭉친 삶이 되어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서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올라오면 맨날 연구하는 시절에서 여기서 연구하고 싶어요. 아이고 대단한 목소리를 가지셨네요. 내년에 그 동상 개막식 하실 때 저 우리 최 회장 부르셔가지고 그 이승만 목소리로서 그 연설을 한번 부탁드리면은 아주 그 동상 개막식에 아주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국 찬조연설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세계한민족 공동체제단 동남부 회장님이시죠. 부산 성공회에서 회장을 하셨고 지금 아틀란타나 주정부에 굉장히 그 정치인들하고도 많은 그런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는 우리 그 이재승 회장님이세요. 또 한인사회를 위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또 한인사회가 올바로 가고 특히 자유대한민국이 올바로 가는데 큰 역할을 하시는 우리 이재승 회장님을 마지막 연사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애국 동포 여러분, 저는 나라를 걱정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국회의 기득권의 논리에 얽매여 국가 경영을 망가뜨리고 검찰 및 정부 인사 22명의 탄핵, 헌법 유린, 방탄 입법, 예산 폭거, 국정 마비, 그리고 지난 20여 년간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부정선거로 자유민주주의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치명적 위기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리신 헌령은 국가와 국민을 구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헌적 통치권의 보유 권한에 최선적이며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용감한 결단이었습니다.
부정선거를 파헤쳐 국정을 바로 잡겠다는 대통령님의 결연한 의지는 좌파 세력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지키고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고 혼란과 위기를 멈추고 대한민국을 구해낸 유일한 기회였음을 여러분과 함께 확신합니다.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여기 수많은 국민들과 750만 해외 동포 애국자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탄핵 기각, 각하로 원내 복귀하실 희망의 찬 내일을 기대하며 곧 올 것을 확신합니다. 애국 동포 여러분, 총 골기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세정 의장님께서 마지막 순서가 앞이었는데 제가 뒤로 미루었습니다. 연설을 너무 잘하시기에 마지막 장식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시국 선언대회에 찬그 연설로 다 이렇게 좋은 말씀, 또 나라를 걱정하는 말씀, 또 나라가 더 잘되게 하는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딱 두 분만 한번 소개해드리고 탄핵 공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김명희 사장님하고 저기 남편 되시는 분 모셨는데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일어나보세요. 예. 또 저기 하우빈 그분인데 이분이 얼마나 애국운동을 하시냐면은 한국에 나가서 6개월이고 1년 있으면서 광화문 집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시는 분이에요. 새벽 4시에 대구에서 버스를 타고 광화문에 와서 그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시고 또 기부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유총명회 우리 정광 회장님께서도 그 자유총명회 상을 전달하셨죠. 그래서 너무 큰 애국 우리 동지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소개해드렸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합니다. 우리가 지금 피켓을 다 각자 들어주십시오. 피켓을 다 들어서 우리 임성춘 목사님께서 구호를 제창을 하시면은 끝에 네 자리를 3번씩 반복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말씀 하나 드리고요. 오늘 이것으로 우리가 한번 서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탄핵이 기약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다시 모여야 되고 정말 이렇게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야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잠깐 윤석열 탄핵 반대! 부정선거는 내야지다! 윤석열 탄핵 반대! 부정선거를 수사하라! 한 번 더. 윤석열 탄핵 반대! 법법 민주당 해산하라! 자리에다 그냥 놓으시면 돼요. 자, 지금은 이제 기념 촬영 시간이다. 사진 찍을 때 빠지지 말고 우리가 많이 모였다는 것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전원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사진 촬영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줄만 그 태양을 한번 이렇게 의견을 좀. 저기 다 찍었으면 나오세요. 찍었으면 나와야 다. 뒤에 분들도 오셔요. 위회장, 이리 와. 나와.